안녕하세요. 한스연TV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농도 살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농도 살포기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농약 살포나 영양제 살포할 때 이 뜨거운 여름 또는 겨울 하우스 안에라 하더라도 고온, 습한 곳에서 농약을 살포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면적을 살포하시다 보면 정말 방제복까지 입고 마스크에 보안경까지 다 끼시면 정말 그 고통을 뿌려보신 분들만 알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적게 해서 넓은 면적을 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요. 그래서 고농도 살포기 사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농도 살포기의 전형적인 한 방법이 무인 헬기죠. 그래서 보통 16리터로 3,000평 정도로 살포하니까 고농도 살포의 출발점인데, 그거 외에도 요즘은 드론을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등록된 약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포극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예전에 연막기라든가 포극 또는 고농도 살포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ULV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로우 볼륨, 아주 볼륨 물량이 적은 걸 가지고 뿌리게 되는 그런 미세한 미립자로 만들어서 뿌려지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고농도 살포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서 오늘은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살포기는 보통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포극이라고도 좀 부르고, 또는 고농도 살포기, 그리고 일부 원액 살포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원액 살포기로 많이 출발들 했는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초제, 비선택수 제초제를 사용할 때, 원액 살포를 할 때 이 ULV라고 하는 고농도 살포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포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옛날 연막 소독할 때 쓰던 그런 개념의 것들을 좀 쓰기도 하고요. 여기는 제가 예시로 넣은 사진이라서 특별히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볼 거 아니고 이런 류의 제품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농약 살포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살포기, 분무기 판매업자들은 뭐든지 다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다 괜찮다, 이거 쓰면 편하다, 이런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위에 나와 있는 이 포극이나라는 이런 연막 살포기 개념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지하죠. 이런 것처럼 공중위생이나 아니면 축사나 이런 데와 같은 살충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일반 식물체에다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주의점은 많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라. 근데 고농도 살포기에 등록된 농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농도 살포기로 등록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무인 헬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인 헬기용, 무인 헬기 방제. 드론 방제로도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표기가 없기 때문에 무인 헬기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원액 살포용. 원액 살포용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제초제라 그랬죠. 제초제가 이 원액 살포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있어요. 비선택성 제초제. 그런 거에 의해서 제초제 사용할 때 주로 쓰고요. 무인 헬기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수도작에 주로 쓰는 거, 최근에 이제 밭작물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제품을 앞서 말했던 ULV 형태로 살포를 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해에 대한 부분까지 다 테스트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농도 살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등록되지 않은 것 중에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약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건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용제, 원재를 녹일 때 쓰는 용제가 약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농약은 원재라고 하는 살충, 살균,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을 농약으로 제조하면서 넣게 되는 다양한 부원료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농약 원재를 녹이는 그런 성분,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물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계면활성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용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유제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유제 죄송합니다. 유제나 유제 또는 이 액제들은 원재 성분이 높게 하기 위해서 용제가 들어가고 확산이 잘 되게 해서 확산제 또는 유화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의 특징이 기름층을 줄 녹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체 잎에 큐티클층도 잎에 있는 막이죠. 그 큐티클층조차도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물을 100배에서 1000배 이상으로 희석을 해서 들어갈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8배, 10배 이런 식으로 원액에 가깝게 사용하게 되면 이 용제가 식물체 잎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나 액제는 사실 거의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고농도 살포나 항공방제에도. 그리고 두 번째가 원재 자체가 반드시 약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 잘 아시겠죠? 동제, 구리 성분이죠. 동제들, 그 다음에 유황계통들 마찬가지로 원재로 살포하게 되면 약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농도가 높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약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고농도 살포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약재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단지 고농도 살포기로 사용했을 때 약해 가능성이 우려가 되니 이런 제품들은 사용을 주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농도 살포기로는. 그래서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도 보시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해오셔서 제가 오늘은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내용이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